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하면 되나요? 네, 봐주셔도 돼요. 지금 박수방 꽂혔으니까. 네,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BJ 하리하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LG라는 회사를 다니던 그냥 대기업 사원이었는데요.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자기소개서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느덧 한 200여 명 정도 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그 방송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이제 그 아프리카 TV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 퇴사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주고 친구들과 이제 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서류 합격조차 안 되고 있는 그 현재의 헬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실제로 저 역시도 그 2015년에 취업을 했지만 취업 당시에 저희 회사 경쟁률이 294대 1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몇백 대의 경쟁률이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오히려 적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죠. 자기소개 잘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류를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선결되어야 될 과제, 아니면은 좀 다시 말하면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전에 한 3가지 정도의 타이틀, 3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먼저 스스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거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 크게 스펙,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원 전략, 이렇게 3가지로 주로 말을 하는데, 우선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펙이라는 건 크게 2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량 스펙, 두 번째가 정성 스펙입니다. 정량 스펙이랄 것 같으면 계량화 될 수 있는 스펙인데, 학교, 학과, 성별, 학점, 인턴, 영어 성적, 제2외국어 성적, 공모전, 기타 등등등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정량이라고 하고요. 이 정량 50% 못지않게 중요한 50%가 저는 정성이라고 하는데, 정성 스펙이라는 것은 계량화될 수 없는 스펙이고, 그 계량화될 수 없는 스펙은 결국 지원자의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볼 수 있는 창은 자기소개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량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성 하나, 경험 정리가 먼저 돼야지 우리가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정성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인지는 했는데,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경험은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일상 속의 수업을 통해서도 경험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공채를 낼 때 이렇게 말하죠.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4년 과정을 무사히 이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너희를 좀 뽑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대학교 4학년 과정을 무사히 이수한다는 건 뭐예요? 학점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 졸업학점을 넘겼다는 거고, 그 졸업학점을 넘겼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 4년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일례로 문과생분들은 대외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요. 모순기업 서포터즈, 봉사활동, 블라블라블라. 공대분들을 볼게요. 공대분들도 열심히 대학생활 하는데 걔네들은 퀴즈 엄청 많죠. 시험 계속 보죠. 실험하죠. 4년 동안 학부과정만 듣기도 벅차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근데 자소서를 안 쓰냐? 그렇지는 않죠. 자기소개서를 걔네도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과분들 중에서도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도와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물어볼 때, 이 친구는 중대 사학과를 나온 친구고 대신 학점이 좀 높았습니다. 그건 좀 있어요. 근데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경험이 없다라고 징징대면서 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LG전자에서 그 당시에
북미랑 아시아 등 매출이 잘 나오는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실용적 영업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한테 야, 너 실용주의 사학 들은 적 있냐? 들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세계 철학사 수업에서 그런 걸 다뤘다고 해서 그거를 연결지어서 지원 동기를 묶어서 LG전자 내가 실용주의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했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지원 전략인데요. 뜬금없이 웬 지원 전략이냐, 제가 말씀드린 타이틀은 넓게 지원하라 라고 말씀드려요. 서류 전형이 오픈할 때 초반에 우리들이 대기업, 흔히 말하는 현차, 삼성, SK, LG들이 우르르 초반에 뜹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 자신의 에너지와 혼을 다 실어요. 그러고서 대기업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기업에 집중한다고 해서 대기업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대기업을 지원할 때 그 대기업 기간에 뜨는 중견 기업이나 알짜 기업들도 함께 알아보고 같이 지원하는 현명한 취준생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업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스펙에 대한 재점검, 그쵸? 정량 스펙과 정성 스펙을 한번 재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성 스펙, 우리가 에너지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는 이 정성 스펙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지원 전략.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좀 더 냉정히 봐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